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문제 응용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전체 교재 라인업에서 이제 중반부 정도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 단락을 읽어내는 학습과 함께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할지까지 학습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진짜 시험의 유형처럼 이 한 해 한 해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응용할 수 있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섞여져 있거든요. 자, 각 챕터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마치 실제 시험처럼 푼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1에서요. 첫 번째 저희가 두 지문을 다루는데 자, 두 개 중에서 제가 앞에 있는 지문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는 네 문제인데요. 빈칸이 뭐 이렇게 주어지고 밑줄 쳐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줄도 있고 동의어 고르는 건데 이건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문 전체의 어떤 흐름과 함께 그 개별 사항들에 대한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제목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와 제목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제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단락 있잖아요. 그게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히 드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탐이 최근에 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만약 이걸 다루는 글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이 주인공 탐과 함께 그 탐이 이 싸움을 했다라는 사건이 반영된 주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주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What is the text about? 이 텍스트가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탐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 하는구나 라는 걸 반영해야 돼요. 자, 근데 밑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탐이 친구와 싸워가지고 10년간의 우정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탐이 굉장히 슬펐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냐, 고로 친한 친구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말자. 이게 요지예요. 자, 다시 한번. 친한 친구끼리는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요지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말을 하냐? 즉 탐이 싸움을 했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요지를 전달하는구나. 자, 지금 말이 틀리죠? 자, 탐이 겪은 친구와의 싸움이 주제고 요지는 서로 친구끼리 이해해서 우정을 유지하자라는 게 요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제목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이때 제목을 설정할 때는 이 요지를 반영하는 거를 넣으면 돼요. 10년간의 우정이 깨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 친구와 뭐 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우정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친구와의 우정이 깨졌다라는 거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을 한 거고 요지를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깨진다라는 속담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디엄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요걸 1이라고 하고 요걸 2라고 했을 때 어디가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 이게 훨씬 높습니다. 왜? 제목을 설정하려면 주제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요지를 반영한 제목도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문제 응용까지 왔는데 아직 주제와 요지, 제목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뭐냐? 이 단락을 읽어내려가는 힘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재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걸 통해서도 제목까지 설정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말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요지를 반영하는 제목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줄 친 요 표현. 뭐 이거야. 앞뒤 문맥을 보고 구체적으로. 근데 선제 입학이란 선제 입학. 사실은 답이 금방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3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이 breathe라는 단어 자체를 아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만약 이거에 동의어를 구하라 그러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
사실은 다 동의어고 하나만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multiply, 증가시키다, produces, 더 만들어내니까 기존에 하나 있는 게 더 추가가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generate, 이게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된다는 이건 뭐 거의 기초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1번, 2번, 3번에 대한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약간 길어요. 그쵸? 자, 어떠한 잣대로 측정하던 간에 어떠한 잣대로 보든 간에 자, 여기 사람이 나오죠. 합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여자는 뭐처럼 보이냐? to이야 한 것처럼 보입니다. to have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뭘 가지고 있냐 이거지. 텍사스 대학교에서 찾고 있는 거. in 뭐 하는 데 있어서 찾는 거냐면 law school student. 이 법 우리가 지금 law school이라니까 law school 법학 대학교 학생. 그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걸 찾고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인공에 해당되는 자, 이 사람은 이 대학 입학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죠? 이 sim이 나왔네. 이미 학습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자, 이 sim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글의 도입부에서 자, 글이 길고 안 길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글이 좀 길면 호흡이 길면 좀 겁을 먹는 경향이 있는데 자, 저희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리 길어도 이 소단락으로 구성된 큰 단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제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의 단락,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글의 흐름만 잘 잡아낸다 그러면 뒤에는 그 잡아낸 이야기의 폭이 좁아지기만 한다는 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잘 잡아내면 돼. 지금 글의 도입부에서 뭐가 나오냐? sim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 seems B라고 했을 때 이 seem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실제 사건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겉보기 현상도 된다고 그랬잖아. 자, 먼저 실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겉보기 현상. 겉보기 현상. 자, 그러면 자,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화되는 어떤 패턴으로 따진다 그러면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 seems B. 자, A가 B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A가 B가 아니라 A는 B가 아니라 A는 뭐다? 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but이 무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강조 추가가 있기 때문에 야, A가 그래 맞아 B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B는 C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이 강조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던 이렇게 가던 둘 다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바로 A는 C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뒷받침 진술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은 어떻게 나가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자,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A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 대학교에서 자기네 법학에서 공부할 학생이 갖춰야 될 거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보였지만 뿌르뿌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럼 중간 내용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뒤집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따냈습니다. 이 garner라는 건 얻다, 따내다. 이미 땄다라는 거야. 아주 높은 대학교 평균 성적을 따내버린 거야. 누구에 따르면? 이 UT 관계자에 따르면. despite.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아주 높은 점수를 따냈냐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despite having to work. 뭘 해야 되는데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만 했어. 즉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일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생활비를 지불하는 어떤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녀는 결혼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누구를 돌봐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식도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공부하면서 높은 점수를 따냈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A라는 사람은 그냥 합격이라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 딱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근데 C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분위기가 좀 반전될 거라는 어떤 뉘앙스를 먼저 띄워놓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짧은 단락에서도 어떤 이 글의 흐름을 갖다가 나타내는 방향성을 드러내는 연결사도 있었고 부사도 있었고 동사도 있었는데 글이 길어져도 똑같다라는 거. 단락 이론이라는 건 어디나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볼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습만 하면 되니까 글의 흐름 빼내는 거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점수가 있으니까 이미 벌써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다.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presumptive admit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학생인데 자, 뭐 illegally 이런 거 들어가면 되죠. be likely to 자, accepted to a school 학교에 받아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학생을 나타낸다는 거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아주 가능성이 높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나 볼게요. 자, 이 여자는 뭐 했다? flunked. flunked라는 거는 이 말하고 조금 틀리기도 한데 이 fai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flunked a test는 낙제 점수를 받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flunked a test,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She didn't even know. 자, 그녀가 뭘 알지 못했냐? 심지어는 she was taking, 그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 몰랐던 어떤 테스트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를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테스트였던 거야. 그래서 긴장 안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자, 관계자가 또한 뭐라고 하냐? grade이라는 건 점수를 매기다. applicants. 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on이라는 기준에서 하는데 이 curve라는 게 상대평가야. 인종적 상대평가.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흑인이야? 그러면 흑인이라는 건 소수민족으로 뭔가 우리가 좀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 입장에서 grading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점수 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she was white. 그 누구였어요? 자, 테스트 하나에서도 뭔가 좀 잘못하고 그 다음에 백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데 자, 볼게요. of blank applicants. blank라는 applicant 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of 나오고 지금 코마 나온 다음에 주동이 들어가고 요거는 무슨 뜻이다? 뭐뭐 중에. 그럼 좀 볼게요. 자, 누구 applicants 중에 who이야라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껏 scored 점수를 따냈는데 적어도 197이라는 점수를 따낸 거야.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백인 중에서 197이라는 점수를 따냈어요. 자, 그 사람은 이 UT 관계 그 법에 따르면 뭐 했다라는 거야? 뒤에 보니까 100% accepted, 100%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요렇게 백인인데다가 197이라고 하면 다 받았대. 그럼 여기서는 백인일 경우에 197점 이상을 받으면 다 무조건 받아들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은 who scored 이만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 관계대명사 한번 볼까요? 관계대명사 한번 복습해 보세요.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를 합쳐놓은 거야? 자, 접속사와 대명사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접속사를 할 때 접속 얼마 많아?
when 시간이라는 when도 있고 조건의 if도 있고 이후에 because도 있고 자 그런데 역접을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although라는 양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보고 만들어내야 돼요. 즉 계속적 용법에서 접속사가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보고 뭘 해야 되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는데 자 뭐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Mrs. Hopwood는 뭐 했다? was not 여기서 not이 뭐겠어요? 뭐가 생략됐어? was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Mrs. Hopkins이 백인이 화이트라고 했어 아까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 했습니다. 197보다 더 높은 점수를 따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빼내는 이유가 뭐냐면 뒤를 한번 봐요. 자 이분과 그 다음에 다른 백인 지원자들 자 그럼 같은 맥락의 백인 지원자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file suit against 이 뒤에 있는 이 학교에 반해서 이게 소송하다라는 거야. 소송을 했다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합격할 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they filed suit against the school. 학교에 반해서 filed suit.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앞뒤 문맥을 봐야지만 뭐 한다?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얘네가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 야, 너 지금 14개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공등한 프로텍션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들어갈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백인이면서 197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제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답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보면 백인인데다가 196을 맞으면 이 얘기에 따르면 지금 어폐가 있는 거잖아. 197 이상 백인들은 다 합격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196을 맞으면 떨어질 어떤 조건이 돼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198에 백인이라는 3번을 우리가 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 3, 4는 좀 처리가 된 것 같아요. 2, 3, 4.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무슨 거 여기서 빼낼 수 있죠. 여기서 이건 해석을 먼저 해보고 다시 한번 빼내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자, Cheryl이라는 사람과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 have suffered. 자, 어떤 고통을 당하다 여기서는 무슨 차별을 당했다는데 from 뭐로부터 이제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이라는 단어예요.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 the resentment 분개죠. 이러한 인종차별이 만들어내는 분개 관계대명사 대시나 이런 게 생략돼 있네. 왜냐면 타동사니까 목적어 생략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the resentment 이러한 분개 뭐가 바로 있는 앞에 있는 racial discrimination이 만들어내는 분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책 여기에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is. 자, 보세요. the resentment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동사. 이러한 붕괴라는 건 is a poison. 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독. leaking into 어디 안에 스며들어가는. 몰래 스며들어가는 거. 어디에? the body public. 이 대중단체에 들어가는 이 독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오히려 자, 지금 보니까 백인이죠.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 본문에 뭐가 나오냐?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ffirmative action. 자, 이거 설명 한번 볼게요. affirmative action을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소수민족 우대 정책. 즉 흑인과 같은 그런 소수민족에게 좀 더 이 우대점을 주면서 그 사람 합격시키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에 의해서 나중에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백인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게 그냥 우대를 줘버린 거야. 그럼 이거 무슨 차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차별이란 말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걸 reverse discrimination. 자, 꼭 기억해놔야 돼요. 역차별. 역차별. 자, 뭐가 된다? reverse discrimination. 자, 잘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정도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누구에게 역작용으로 작용했다? 이 백인들에게, 소수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역으로 작용하는 이런 어떤 역차별이라는 개념. 자, 영어로 뭐다? reverse discrimination.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breeze라는 건 요 문장에서 이 구조가 좀 까다로워서 제가 같이 읽어줬는데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을 이제 한번 1번을 골라볼게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처음에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흑인에 대한 지금 차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무슨 차별을 얘기하는 거야? 백인이고 점수가 잘 나왔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떨어졌단 말이야. She was not accepted. 받아들이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된다? 역차별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래서 흑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텍사스의 racial curve. 자, racial curve, 인종 상대평가. 인종 상대평가.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은 lawsuit and racial problem.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이 텍사스 학교에서 자, separate라는 거는 이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걸 드러내는데 오히려 그렇게 구분이 돼서 오히려 뭐가 일어났다? unequal. 자, 법상으로 이거는 공정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법이 오히려 인간의 이 동등한 법을 갖다가 오히려 어기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됐고 3번도 우리가 3번으로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3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6번, 7번 이 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무난해요. 무난은 한데 자, 한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2개 있으니 이거는 지문을 전체 다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타이틀을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블랭크에 A에 들어갈 거. 그럼 앞뒤 문맥을 좀 꼼꼼하게 전체 문맥에서 앞뒤 문맥을 좀 잘 읽어야 되는 거고 7번 같은 경우 B에 들어갈 거. 이것도 똑같네요. 그쵸? 자, 한번 지문 전체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봐요. An example 이렇게 쓰고요. example of A라고 쓴 다음에 자, 단락 한번 뽑아내 봅시다. 지금 제시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봐요. 뭘 의미하는지. 자, 이거에 예를 하나 들겠다라고 하는 거 본문에 기술되는 내용은 뭐예요? 이 A 쪽에 요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B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관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거의 예를 지금 해준다라는 거는 요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 구체적 진술이 된다라는 건 얘가 뭐란 소리야? 얘가 일반 진술이네. 일반 진술. 자, 그러면 뭐에 관한 글이에요? 이거에 관한 글이네. 이거에 관한 글. 보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에 관한 좋은 예라고 하는데 the changes, 변화요. that occurred, 발생한 변화인데 어디에서 발생한 변화냐? manufacture, 제조와 그 다음에 distribution이라는 건 이 분배, 판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제조를 해서 분배하는 거니까. 자, 이런 어떤 물건 판매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변화. 자, 그럼 물건 판매의 변화의 이해가 되는 거야. 물건 판매. 그게 뭐 한다라는 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광고야, 광고. 광고 판매 전략의 변화를 다루는 글인데 그 변화를 갖다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 자, 이게 일반 진술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 광고 판매 전략의 변화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건데 그 주제의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가 한번 너한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풀어주겠다. 뭔가 물건 파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낌을 딱 살려가지고 1번 문제 살짝 볼까요, 우선요? 딱 들어오죠. 딱 들어오는 거. 자, 요거 하나 들어왔어요. 나머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긴 하는데, 자, 어떻게 걸러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이해가 발견이 됩니다. So trade. 이 trade라는 건 원래 사람한테 쓰면 일이란 뜻이야. This is my trade. 제 트레이드가 뭐야? I'm teaching, teaching 하는 거지, 그렇죠? Teaching is my trade. Teaching is what I do. teaching이 내가 하는 거다라는 뜻의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업이나 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비누 사업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면 뭐 인더스트리라고 써도 상관없겠다. 인더스트리, 비누 산업, 인더스트리 좀 크게 범위를 잡아서 이 비누 산업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비누 산업에서 이 광고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설명하면 될 거예요. From about the 1850s, 1850년경부터 약이라는 뜻이죠. about은 approximately, 약. 뭐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approximately. 자, approximately about 언제쯤이에요? 1850s, 1850년대에 the market, 이 시장이 had been flooded with, 자, be flooded with, 뭐뭐로 홍수처럼 가득 차게 됐다. 자, 뭘로 가득 찼냐? 자,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뭐예요? bars of soap. 이 bar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쪼꼬 뭐 아이스크림 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누를 바라고 하는 거 바. 자, 그 비누로 가득 찼습니다. produced. 자, 생산이 된 건데 by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hundreds of small manufacturers.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작은 회사에 의해서 생산된 bars of soap. 자, 그리고 분배가 되었다, 판매가 되었다라는데 wholesalers라는 건 도매업자들이에요. 자, 도매업자뿐만 아니라 보니까 door-to-door sellers. 자, 문과 문을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 뭐 세일즈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현상이 뭐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 현상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현상이 왔어. 하여튼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양의 수업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 결과가 뭐냐? 이 컴피티션, 경쟁이 무지하게 급격하게 이제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Throughout the latter part of the century. 그래서 이 century라는 건 1850인가 19세기를 말고 19세기 후반이 되겠네. 그렇죠?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부터 꾸준하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뭐라고 했어? At the turn of the century라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니까 너무 지나치게 꾸준하게 경쟁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된 판매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세기를 넘어갈 때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eventually, 결과적으로 the leading companies, 이 주도하는 회사들, 돈이 많은 회사겠지, 또 돈 많이 버는 회사. The leading companies, 얘네들이 embarked on, 자, 뭐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판매 방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Take customers away from their rivals. Take away from 이라는 거, 이거 수거 한번 볼게요. Take A away from B. B로부터 A를 앗아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ake customers, 소비자를 갖다가 away from their rivals, 그들의 rival로부터 뺏어오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이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판매 전략이냐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 나온 거. 판매 전략, 그거 바꿨다라고 했으니까 자,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글이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The Future Lord Leverhulme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 얘네가 decided, 결정했습니다. 브랜드화하는데 자신의 수업을 갖다가
브랜드화하기 시작한 거야. buy 함으로써. 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인데 in 어떤 방식으로 하냐? 아주 독특한 패키지 안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패키지 안에 넣는 거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뭐뭘 용이하게 하는 거야. 인식. 이 상품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로열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비자 로열티란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Customer loyalty.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정 상표가 있어. 그러면 이 상표 보자마자 난 저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신발 살 때 어떤 상표만 계속 사잖아. 그거는 그 소비자가 그 회사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다라는 거야. 즉 신발 살 때 나는 다른 회사 안 가고 그 회사 상품만 산다라는 거 이런 걸 보다 커스터머 로열티라고 그러는데 회사는 이걸 갖다가 심어주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신발 살 때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신발만 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자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어떻게 인식을 높이고 어떻게 가냐? 자 패키지 안에 넣어서 판매하는데 뒤에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이제 나와요.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얘네들은 뭐 중에 하나냐? The first industrials. 자, 이런 판매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To realize, 깨달은 사람이야. 뭘 깨달았냐? 데디아를 깨달았는데 이 광고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블랭크를 포함해야 된다. 그럼 이 블랭크 포함한다는 건 뒤에서 구체적 진술 중에서 일반 진술을 빼내는 문제네. 다시. 자, 이 블랭크라는 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체적 진술 중에서 뭐 하는 거다? 일반 진술을 빼내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진술과 일반 진술 우리가 자주 연습했듯이 이렇게 문제에서 자꾸 적용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Many advertisers, 많은 광고주들이 따랐다. 자, 그의 주도를 따랐고 그가 이끌어가는 걸 따랐으니까 따라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start to include. 자, 뭐를 포함하기 시작하냐? Reason why copy in their ads. 자신의 광고에 왜 우리가 이런 상품을 당신들이 이런 상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카피를 갖다가 다 포함하기 시작했다. 즉, 이 물건 하나 만든 다음에 박스에다가 단순히 그냥 이 박스에 무슨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reason why 왜 이 상표를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주 자세한 광고 문구를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나오니까 자, 요 예시를 통해서 예시 부연을 통해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때려넣으니 요거 읽으면 그냥 바로 답 나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자신이 판매하는 걸 설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에 들어갈 거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6번에 지금 뒤에 전개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를 밝힌다. reason why. 그걸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logical argument. 자,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죠.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문제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제목 문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는데요. 우리 여기 빈칸이 나와 있어요. 자, 게다가 하는부터 봅시다. 게다가 advertise,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bust,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seemed, 보였습니다. 뭐하게 보냐? seemed to be the rule of the day. 그 당시에 법칙처럼 보였다. 즉 누구나 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하면 뭐 하니까? 망하니까. 자,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고 안 하면 다 망한다라는 개념. 자, 그러면 as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더욱 더 크고 그리고 더 비싼 광고 캠페인이 등반되면서 시작해서 우리가 마운트라는 거 등반이라는 개념 아시죠? 자, 시작되면서 등반되면서 자, 그리고 더 작은 회사인데 후이아라는 작은 회사들이 were squeezed. 자, 뭔가 이렇게 딱 이제 눌러지는 걸 squeeze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squeeze or bar 하는데 여기 나오네. 오가 똑같은 거니까 bar out. 자, 누구에 의해서?
구매가 되다, 다시 말하면 합병되다라는 거죠. By the larger companies. 더 많은 회사에 의해서 합병이 돼버리는 거야. 인수가 되고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밀려버려서.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밀리고 그 다음에 합병이 되는 거.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 작은 회사들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이 버스트한다라는 개념인데 뭐 안 하면 지금 버스트한다고 그랬어요? 광고하지 않으면 망하다고 그랬죠. 인수가 된다라는 건 망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거 안 했을 때 이거 되는 거니까 자, 망했다라는 건 요게 또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자, 논리적으로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반드시 그 근거를 찾고 본문 앞에서 안에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생각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뭘 하지 않은 거? 광고를 하지 않은 거. 또는 할 수 없을 만큼 영세한 거. 자, 확장할 수 없는 거 아니죠? 광고할 수 없는 거 바로 나왔네. 지금 separate identity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door to door 이런 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광고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한 다음에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광고 방법에 있어서의 뭐가 되겠어요? 다른 변화를 말하는 거죠. 광고 방법의 발달이 되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표지에다가 왜 그런 것까지 설명해주고 그런 관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광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광고 방법의 변화와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제 응용 첫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전체 챕터 1을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해석했던 거와 접근했던 방법을 좀 생각한 다음에 강좌를 들으면서 자기가 했던 거와 제가 접근하는 거라 이런 걸 한번 비교 대조하면서 고칠 거 고치고 여러분들이 빼갈 거 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이 챕터 1의 세 번째 질문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